자, 어디 쉬었나요? 자, 이제 시설 채권에 관한 것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되겠죠? 그때 매수할 때는 현금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채권 여러분 4가지가 나오는데 국계법에 나오는 채권이 도시공개 시설채권이죠. 요 개념들 도시공개 시설채권은 매수 청구에서 나옵니다. 매수 결정 때 나온다. 도계법에서 채권 2개 나와요.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됐나요? 자,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상환사채가 나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5월달쯤 되면 채권 4개도 다 비교가 좀 돼야 돼요. 자, 먼저 도시공개 시설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출발부터 잘 봐야 될 것이 누가 발행하죠?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 지자체일 때만 발행한다. 당연히 여러분 이 채권을 아무나 발행해버리면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죠? 그래서 지자체만이 발행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란 말은 아까 매수 의무자가 시장 군수일 때 있죠? 그럴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토주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다. 자, 매수 청구 들어오면 시설채권 발행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X의 토주공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일 때만 발행한다. 또 한 가지. 자, 발행하더라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있다고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아까 우리 마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마을이 있어. 저게 왜 저렇게 와 있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마을이 있죠? 마을이 있는데 넘어갔다. 조절이 쉽지 않네. 자,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을에 있어서 자, 우리가 매수 청구했잖아요. 매수 청구하면 매수 결정이 된 데도 있고 매수 거부된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매수 결정이 되면 가격을 줘야 되겠죠? 그럼 준다는 이야기야. 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할 때 뭐 시행자가 여기 소유자에게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는 거야. 현금 받으실래요? 채권 받으실래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현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채권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현금이 급하신 분들은 현금 선호하겠죠? 근데 보통은 현금 선호를 많이 하겠죠? 만약에서 다 현금 주라. 다 현금 주라고 해버리면 채권은 발행한다 못한다? 못하지. 원할 때만 발행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량이 많겠어 적겠어? 적어. 발행도 한정된 데만 줍니다. 자, 우리 시설 채권은 누구한테 발행하는 거죠? 매수청구에서 매수 결정이 된 토지 소유자들 있죠? 그 자들에게만 발행이 될 것이고 또 그 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만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발행량도 한정돼 있고 전 국민 상대로 발행한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응? 누구에게 준다고? 매수 결정된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매수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매수 결정이 되면 가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현금이 원칙이라겠잖아.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어차피 발행량도 적어. 거기다도 원할 때만 주기 때문에 전부 다 현금 주라고 하면 채권 발행해 안 해? 안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시설채권은 아주 한정된 양만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3천만 초과된 초과금이죠? 그러면 이 채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채권 항상 뭐죠, 여러분들? 우리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즉,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채권 받으면 채권은 당장 돈은 아니죠? 당장 돈 아니잖아. 나중에 상환기간이 있어. 이 상환기간에 현금으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때 가격이 오르면 채권 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근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채권도 불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채권 받는 게 채권 하나 미래가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선호한 사람한테는 채권을 준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받으시고 대신 주더라도 발행 규모는
얼마 초과되는 초과 금액이다? 3천만 원 초과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한다는 이야기야.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만약에 1억이다. 현금 주려면 1억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 채권 주소 했죠? 채권은 1억을 준다? 아니다. 1억을 줘버리면 어떻게 죠? 1억 줘버리면 이 사람은 1억 채권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서 버스도 못 탄다겠죠? 버스 탈 때 채권 찍고 버스 타? 알겠죠? 설렁탕 값도 못 내. 나가면 월세도 없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뭘로 줘라? 현금 주고 이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거야. 그럼 7천만 원 채권 준다는 이야기지 3천만 원 현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 규모는 얼마를 초과하는 초과 금액?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2천만 원에서 한번 틀리게 나왔고 또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틀리게 나왔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다고 틀리게 나왔어. 발행은 누구만 한다고? 지자체. 곧 이 말은 시설채권은 지방채란 말이야.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부도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접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과정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황기간 나오죠? 자, 성황기간은 몇 년 이내이다. 10년 이내입니다. 하나 정확히 보세요.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딱 10년은 아니야. 이내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한다겠죠? 그래서 5년, 8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조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 범위에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또 이자도 쳐준다네요. 이자는 1년 만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인데 기니까 1년 만기. 알겠죠? 이자도 준다. 이율 쳐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발행 절차는 뭐가 준용된다? 지방재정법. 지방채니까. 알겠죠? 무슨 법이 준용된다? 지방재정법. 여기도 공토법 준용이라면 틀려. 아까 공토법은 어디서 나왔죠? 매수 가격을 정할 때. 매수 가격 정할 때 공토법이 준용된 것이고 우리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준용됩니다. 됐나요? 시설채권 딱 이것만 정리하세요. 자, 도중에 시설채권 단일 문제로 한 문제 깜이에요. 일단 시설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지자체. 꼭 놓치지 마세요. 가장 출발점입니다. 매수 문제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한다. 토지공이나 기타 민간 시행자는 발행 못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발행 원인, 발행 사유가 소유자가 원할더라겠죠? 원하지 않으면 발행 안 합니다. 현금을 줘야 됩니다. 현금이 원칙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또 발행 규모는 얼마를 초과하는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 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그죠? 이율도 쳐주더라. 이율 1년 만기만 기억해. 1년 만기. 그리고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준용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설 쪽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구 단위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지구 단위는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고요. 좀 더 도시용 관리 계획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래서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31회 때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교재로 따지면 183페이지인가요? 자, 그래서 거기를 볼 것이고요. 자, 일단 지구 단위 계획하는 문제는 흐름은 간단합니다. 자, 네 가지 쟁점을 공부할 건데요. 자,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뭐가 지정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 단위가 의미가 뭐라겠죠?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 기억나죠? 그게 지구 단위야.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은 개발이 되는 데까 개발이 안 되는 데까 개발되는데.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가 있다면 이런 시가 있다면 여기에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죠? 난개발 걱정할 일이 없잖아.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상이 안 됩니다. 됐나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제가 어떻게 있으라겠죠?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할 게 뭐 있어. 됐나요? 상추 심고. 자, 대신 이제 이게 해제가 될 때 이야기죠. 자, 해제가 되면 이제 개발이 돼 안 돼?
해야 될 때 이야기야. 아까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이야기했죠? 여기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뭐 시가와 조정구역 상태에서는 개발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도 지정할 일이 없어. 개발이 안 되니까. 유보기간 또 묶여 있잖아. 근데 역시 시가 조정구역 해제가 되면 이제 개발된다 안 된다? 된다. 해제가 됐을 때 개발될 때 지구 단위가 나오는 거다. 보통 개발된 지역들은 지구 단위로 보통 묶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뭐가 수립된다고? 자,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알겠죠?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 두 개는 다 뭘 하죠? 어쨌든 도시군 관리계획. 알겠죠?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또 관리계획이에요. 이거는 관리계획 맞습니다.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니지만 요놈은 도시군관리계획 맞아. 됐나요? 자, 그러면 몇 년 이내 수립하라고? 3년. 그럼 일단 순서가 뭐가 먼저란 이야기야? 구역이 먼저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구역 계획이 나오면 원래는 뭐가 원칙이죠? 계획이 원칙이야. 원래 선계획 후 구역이야. 근데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죠. 순서가 좀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거든. 알죠?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는 거야.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계획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한다? 이제 계획적으로 하자는 의미잖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결정권자 누구라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는 그 시의 계획에 맞춰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그 군수가 입안하고 그 시장, 그 군수가 결정권자 되는 거야. 됐나요? 자기 시에 맞는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각 시나 군마다 계획이 틀릴 수 있잖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보통은 시장 군수. 됐냐? 반드시는 아니에요. 보통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쩐다. 이건 실효규정이니까 미리 정리 끝내세요. 자, 안 하면 수립을 안 해버리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뭐가 시작된다? 구역 지정이 요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3년 되는 날 언제 실효다 똑같이 다음 날이잖아. 다음 날이 구역 지정이 없어진다. 곧 이 말은 3년 이내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거든? 자, 그럼 수립하고 나서 이제 공사 착수 문제인데 착수는 몇 년 이내 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돼. 뭘 생각하냐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 A라는 시라면 시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뭐 계획을 세우면 공사 착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돼. 알겠죠? 법에서 5년이라고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기본적으로 5년한 그 규정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분 우리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에서 우리 주민이 위반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납니까? 기, 지, 개, 용, 입. 그 지 있잖아. 자, 이게 주민이 위반전한 지구단위야. 알겠습니까? 그럼 주민이 위반전한 것은 공사 빨리 해줘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법에서 5년 잡아주는 거야. 보통 공사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획을 왜 세우는데? 지금 알겠죠? 법에서 굳이 5년 요거 잡을 필요는 없어. 여기는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라는 의미야. 법에서 딱 3년을 해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공사 들어간 건 이제 실무적인 일이잖아.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없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야. 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5년을 정해주는 것은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야? 주민이 위반자는 거야. 그럼 주민이 위반자는 것은 빨리 해줘야 되는 자 돼? 그래서 법에서 기종을 둔 거야. 몇 년 이내 착수하라고? 5년. 5년이. 그럼 5년 이내 착수를 안 하면 어쩐다? 역시 똑같아. 다음 날. 이제 뭐가 실효가 돼? 지구단위 계획이 없던 것이 돼버린 거야. 이건 계획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시도된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고? 주민이 위반자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주민 위반자는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면 이게 수립이 됐다면 몇 년 이내 공사 들어가라고? 5년. 5년 이내 공사 착수를 안 해버리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계획이 시효되는 거야. 구역이 시효된 것은 3년. 됐죠? 계획이 시효된 것은 5년. 그러니까 3년, 5년 기억하시고. 실효는 다 다음 날부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거다. 알겠죠? 공사 착수는 일단 주민 위반자라는 것은 5년 이내 들어가라. 안 들어가 버리면 요 계획 없애버리겠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런 취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요 지역들은 전부 다 개발되는 지역이다, 안 되는 지역이다. 되는 지역이다.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겠다, 완화되겠다. 그렇지. 개발된 것은 완화되는 지역이잖아. 오케이? 개발이 안 되는 데는 강화시키는 구역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대로 방치하면 뭐가 나온다? 난개발. 난개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자. 그 말의 의미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 또 관리를 결정하는데 이때 결정권자 누구다?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 아니면 시도가 결정권자 되는 경우도 있어. 여기다가 반드시라고 생각하지 말아. 보통은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 맞고 우리 시험용에서도 물어볼 때 시장 군수가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관리 결정이야. 알겠죠? 이 시기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가 계획으로 위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드물어. 시나 군에서 직접 개방이 드물지만 우리 가능은 해. 알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국장이 결정권자 되는 거예요. 좀 알겠습니까? 반드시는 아니다. 근데 시험용은 지구단에 나오면 누가 결정권자다. 시장군수 이렇게 시험용 생각하시라고. 됐나요? 자, 그냥 시로 쓰는 의미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쟁점입니다.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문제 정리할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완화될 거냐. 이 세 가지 공부하시면 돼. 실효 규정은 끝났어. 실효 어떻게 하라고? 3년, 5년. 끝났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 쟁점인데 한 가지는 덜어냈고 세 개를 공부할 겁니다. 세 개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문제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일단 여기는 우리 도시지역에 지정되기도 하지만 도시적 외적에도 지정되기도 합니다. 대신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쟁점은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의무적 지정하고 임의적 지정이 나옵니다. 자, 같이 띄워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임의적하고 의무적이 나오는데 일단 임의적 지정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의무적 지정은 지정을 할 수 있어 해야 돼.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여러분 암기할 때 일단 임의적 지정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 알겠죠? 혹시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184, 185 엄청나게 많죠? 제가 필수는 간단하게 몇 개 줄여놨고 엄청나게 많죠? 기본서 보시면 많이 나와 있잖아. 그거 애워 못 애워? 애우지 말어. 그거 왜 애우냐고. 대신 거기 아래쪽에 의무적 지정은 몇 개 안 나와 있죠? 그럼 뭘 애워야 돼? 의무적 지정을 애우라고. 요 놈을 애우시면 돼. 대신 애우라는 의미는 이거 말고 나오면 다 뭘로 가면 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시면 돼. 지정해야 한다만 애우시고 해야 된 걸 빼고는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입력해 두세요. 자, 그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애우셔야지. 자, 어떻게 하라겠죠? 제가 정택 10년. 알겠죠? 다시 말하면 정이 뭐죠?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경과돼서 10년 경과된 지역에 정택 10년. 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항상 지문 모셔야 돼. 지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 자, 또 두 번째는 공통이다 30만 이상이야.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인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 30만 이상인데 시공 해제죠. 자, 시가 뭐죠? 시가 좋은 기업. 공은 공원이야. 이게 해제된 지역이야.
대신 얼마가 넘어야 돼? 30만 이상. 그럴 때 지정을 해야 합니다. 또 30만 이상인데 녹지는 개발이 안 되죠? 뭘로 바뀌었어? 주거나 상업, 공업적이죠? 그럼 개발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역시 여기도 지정을 할 수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지문 잘 나오니까 또 이놈만 가지고 단일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빼고 나오면 이거 아닌 게 나오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요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고 봅시다. A라는 시가 있어요. 요 시에서 자, 만약에 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어. 근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 빼고 나오면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됐나요? 그러면 개발 정보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가시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외우시라고. 좀 알겠습니까? 자, 또 마찬가지. 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다.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다.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라면 해야 한다. 정택 10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도 못 외워가지고 하지 말아. 이런 건 빨리 외워놓고 이거 아닌 건 나오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문제 지금 시험 나올 거 알려주라면서 다 나올 것만 좀 알려주고 있어. 나온다니까. 매번 나오는 것들이니까. 주에 나오면 빨리 지문으로도 뜨는 거야. 한 문제값 나오면 지문으로는 반드시 뜨게 돼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라고. 잘 알겠어요? 자, 똑같이 봐봐. 그러면 또 요 지역이 아까 시가와 조정지역이야. 그죠? 근데 해제가 됐어. 지정을 해야 할 수 있어. 면적이 묶어줬잖아. 얼마 이상 돼야 돼. 제발. 보면서 틀리니까 시험 나오면 이게 맞겠냐고. 보고도 틀리는 것을 시험 대하면 어떻게 풀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뭐 배고프다는 생각하지 말어 지금. 집에 뭐 얼지 놔둔 거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자, 30만 이상이 안 나오면 할 수 있어,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야. 30만 이상 나와버리면 이제 40만 나왔다면 해야 되겠죠? 뭐냐 알겠어요? 마찬가지, 이게 녹지 지역이야. 녹지는 개발 안 되잖아. 근데 상업적으로 바뀌었다니까? 바뀌었죠? 그러면 지정해야 돼? 할 수 있다. 30만 넘으면? 그렇지. 뭐 어렵냐고, 이런 게. 이것만 외워. 다시 한번 외워봐. 뭐? 정택 10년. 또 30만 이상인데 시공 해제. 또 주상공 변경. 이것만 해야 된다고. 됐어요? 이거 아닌 건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래, 교재도 방금 맞아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이거 외우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알겠죠? 외울 필요 없다니까. 해야 한다면 외우시라고. 됐나요? 그럼 똑같이. 저기 공원이다. 공원이 해제가 됐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30만 넘으면.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저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근데 이게 해제가 됐어. 논리는 똑같아. 도시자연공원이 개발이 안 되죠? 근데 해제되면 개발되겠죠? 근데 면적이 40만이라고 나오네. 해야 할 수 있어.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할 수 있어. 어디가 도시자연공원이 어디가 있냐고. 없잖아. 공원? 공원은 이미 써먹었잖아. 내가 일부러 순서 바꿨어. 공원하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이랑 같아 달라. 그지? 공원은 뭐야? 아까 배운 대로 해. 공원은 기반시설을 배웠잖아. 기반시설 중에 뭘로 들어가? 공간시설이잖아. 기반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도시자연공원 아까 배웠어. 이게 뭐야, 그것은? 용도구역. 개도시 수입했잖아.
용도 구역. 개발지하고 똑같아. 용도 구역. 용도 구역 기반에서 굳이 말하면 범위가 어디가 넓어. 용도 구역 훨씬 넓지. 알겠죠? 기능도 틀리고. 공원이고 여기는 도시자연공원. 여기는 공원이라고 나왔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안 써졌잖아. 법 만들지 말아 제발. 있는 대로 외우라고. 이게 시공 해제. 그럼 여기는 지정을 하야돼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알겠죠? 찾아들여 교재 어디 써져 있는가? 안 봐도 똑같이 나와 있어. 그 지정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 전부 다 할 수 있는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해야 되는 것은 공원이 해제되는데 얼마 이상 돼야 돼? 30만 이상일 때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해야 된다고 지금 5번째 이야기하고 있어. 응? 이것 말고 나오면 다 뭘로 가라고? 그렇지. 항상 지문을 수로 찾아야 돼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똑같이. 저기 개발진흥지구다. 그럼 개발진흥지구면 개발되는 지역이죠? 그죠? 개발되는 지역이구나. 또 혹시 난개발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준하기 지역 문제 나오겠죠? 지정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저 일본 용도지구 써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용도지구잖아. 개발진흥지구는. 오케이? 자, 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단일 문제도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외우지 마시고 해야 되는 걸 외우라고. 해야 되는 것은 뭐 있다고? 정택, 심려, 또 30만 이상인데 시공, 해제, 또 30만 이상인데 녹, 주상공, 변경. 딱 그것만 해야 된다. 나머지 나오면 다 물러가. 할 수 있는 걸 찍어 그냥 이유 불문하고. 됐어요?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뭐 지문 뻔한 거지만 이거 하나 볼까? 아까 있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적에도 정돼 외적에도 정할 수 있어 없어? 외적에도 정할 수 있다만 보세요. 도대체 외적은 주로 관리적이 중심이 되겠죠? 관리 중에도 계획 관리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이런 데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지문 하나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한다. X. 도시적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한 지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지문을 한번 보면은 알겠죠? 자, 보세요. 하이한다 다 써졌죠? 그럼 O냐 X냐 하시면 돼. 알겠죠? 다 하이한다예요. 오케이? 자, 1번. 하이하다 할 수 있어. 갑자기 소리가 잦아들어. 할 수 있다, 하이야 된다. 자, 2번. 할 수 있다, 하이야 된다. 3번.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다 한 걸 물어보고서 지금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자, 5번. 공원 해제됐어. 30만 넘으면. 그렇지. 30만 넘으면 해야 되고. 녹지가 사업자 받겠어. 할 수 있어. 30만 넘으면. 그렇지. 3년생 안 나와 있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걸로 가시라고. 자, 개발진흥지구도 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래요. 뻔한 거니까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갑니다. 자, 우리 계획에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도 간단해.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내용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될 것이, 즉 포함돼야 될 것도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똑같이 하세요. 필수 포함하고 이의 포함 나오잖아. 필수 포함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의 포함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포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의 포함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 또. 알겠죠? 등등이. 그럼 또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렇지. 이걸 외우라고. 요것만 외워놓고 나머지 나오면 또 뭘로 가면 돼?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돼. 둘 다 해야 되는 것만 외우시라고.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뭐 나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나오죠? 두 번째, 건축물 용도 제한. 우리 건축 제한이죠? 또 건용, 건폐 용적률, 그리고 높이 최고 최저니까 높이. 요 놈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란 이야기야. 됐어요?
자, 그럼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포함을 할 수 있는 거다. 됐나요? 특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뭐 건축선 이런 것들은 넘어가지 마라. 건축물 용도, 건용, 높이 요놈이 포함해 있는 것이고 비슷하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죠?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신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용이라든가 높이는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딱 구별하세요. 그래서 또 요것만 외우시면 돼. 옆에 거 안 외워도 돼. 요거 빼고 나오면 또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똑같다니까. 이제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아까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4개만 외우자고. 간단하게 어떻게 외우자고? 기반, 용도, 건용, 높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제한. 여기는 건용,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4개는 필수 포함이다. 알겠죠? 나머지 나오면 포함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뻔하지? 이 남아서 썼어. 예, 칸이 비어서. 우리가 계획의 수립 기준 다 누가 들어간다겠죠? 국자. 뻔한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것. 이제 중요한 거죠. 행위제한 완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되는 지역이므로 행위제한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완화. 당연히 완화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마나 완화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는 2개를 구별해서 볼 건데,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것도 있고, 도시적 외적에 지정된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도시적 외적에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 완화라는 것은 여러분, 자, 크게 말하면 2가지거든. 2가지. 자,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자, 일반적인 점들, 우리 행위제한은 것은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 건축물 용도 제한을 말해. 공장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건용 요 2가지죠? 우리 행위제한 대표 돈수가 있잖아. 건축 제한 안 하고 건용 완화. 그럼 여기 똑같이 도시적 외적에도 건축 제한 완화가 있고 건용 완화가 나오죠? 오케이. 둘 다 어차피 행위제한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대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 보면 도시적에는 여러분 이 2개 나오죠? 2개 더 나오네. 주차장 완화. 한마디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또 높이 완화가 나오죠? 높이 제한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대신 도시적 외적에는 이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도시적 외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 여기 높이 완화 같은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9회 때 도시적 외적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적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바뀌잖아. 흥분하게 하지 마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적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높이를 120% 이내 완화한다면 맞아 틀려? X. 여기는 그런 규정 없어요. 외적은 요 2개밖에 떨렁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높이 완화가 들어가죠. 이것도 먼저 정리하면, 자, 주차장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원래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주차장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설치 기준이 있겠죠? 그죠? 면적에 따라서 또 뭐 세대수에 따라서 얼마 이상 다 주차장법에 나옵니다.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돼. 거기까지 알겠나요? 근데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금 지구단위야. 5대 지정된,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거기에서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완화가 최대입니다. 최대 몇 프로까지? 100%까지 완화시킬 수 있어. 근데 그 지역이 차 없는 거리 또는 우리 한옥마을 또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야. 그러면 자 100%까지 완화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야?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100% 잡아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보세요. 자, 이게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적이면 뭐 우리가 뭐 상업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주거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뭐 도시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죠. 됐나요? 그런데
요 지역 중에 요 부분은 여기는 차량이 못 들어오는 차량 진입 금지야. 차가 못 들어오는 구역이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상황 설정됐나요, 지금? 그러면 원래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하든 밖에든 주차장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제? 여기 기준에 따라서 나와. 주차장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거 다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잖아, 현재 위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도입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 중에 이 지역은 차가 안 다니는 구역이죠? 차량 진입금지잖아. 우리 한옥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나요? 차 못 들어가죠? 이런 구역이란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주차장 기준을 최대 몇 프로까지? 100%까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그럼 100%까지 완화해버리면 주차장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80% 안 하면 원래 주차장을 100제곱미터 만약에 설치해야 되는데 80% 하면 20제곱미터만 설치해도 되는 것이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완화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야. 어디에 지정된? 도입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그 중에 어떤 구역? 차량이 안 다니는 구역. 됐죠? 그때 최대 몇 프로까지? 100%. 최대입니다.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에서 한번 최대 80%에서 한번 틀리게 나왔죠? 아무것도 문제다. 최대 80%는 없어. 최대 100%입니다. 주차장은 100%. 자, 또 높이 제한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0%. 120% 의미는 1.2배죠?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대신 이 완화, 주차장의 높이 완화는 도입적, 외적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자 나는 고민할 거 없어. 자, 둘 다 용도 제한을 완화시켜준다는 말은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이지만 일부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건용 완화는 일단 여기만 포인트 잡읍시다. 일단 이것도 일단 무시하고. 자, 우리 건폐 용적률 완화시킬 수 있죠? 이것도는 무시하고. 자, 여기도 건용 완화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기준점이 똑같은데? 자, 건폐율을 완화하더라도 몇 프로 이내? 150%. 숫자 봐두세요. 150%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외적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건폐율 몇 프로까지? 150% 이내. 자, 용적률 몇 프로? 200%. 이거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일단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용이 완화되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자, 이게 도시지역이든 또 도시지역이 아닌, 얘가 관리지역에서 좋습니다. 관리지역이든, 관리지역은 도대체 외적이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잖아. 지정됐죠? 그럼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적으로 우리 똑같아요. 요즘 전체니까. 여기는 건폐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50% 초과 못해. 한마디로 이내란 이야기야. 1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완화를 해주라도 150% 이내란 이야기야. 용적률 얼마까지? 200% 이내다. 수치는 일단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건폐율 150%하고 용적률 200% 나와 있죠? 그러면 생각해봐. 건폐율은 150%가 나온가요? 건폐율이 150%가 있냐고. 건폐율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라고 했잖아. 넓이. 이야기 했잖아. 우리가 여기 안에 땅이 있어. 땅이 있으면, 만약에 내 땅에다가 건축을 빡빡하게 다 채워서 지으면 몇 프로라고? 그렇지. 150%가 어떻게 나오냐고. 이해됩니까? 이 150%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1.5배 의미야. 이해됩니까? 또 용적률 200% 생각해봐. 우리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건용 다 외워져 있죠? 그죠? 자, 용적률 200%면 여러분 우리 최대치가 200이라면 어느 지역일 거죠? 우리 용도적에서 다 외웠잖아. 21개 용도적 건용 다 외워있죠? 용적률 200자는 어디에 어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럼 일종 일반 주거는
여러분 저층 중심이다 기억나죠? 높은 데야 낮은 데야? 200%면 낮은 거잖아. 200% 해주고 완화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그죠? 200% 해주고 완화야? 아니잖아. 200%는 강화시켜버린 거지. 제 말 이해됩니까? 이때 200%의 의미는 용적률 200%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2배 이내란 이야기야. 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겠잖아. 자, 보시면 옛날 나왔던 문제인데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예요. 자, 지난번에 물어봤지만 다시 물어볼까? 똑같이 물어봐도 다른 적 바꿀까? 똑같이? 안 돼. 자, 만약에 이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봅시다. 무슨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도시적 외적이 지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허용되는 우리 건폐율, 용적률, 최대치는 하고 물어보죠? 최대치는 자 답이 나와야죠. 얼른. 자, 우리 계획관리 지역이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여기서 허용되는 건폐 용적률 최대치 갖고 물어봐요. 최대치. 우웅대지 말고 좀 또 있다가 이야기해봐. 자, 일단 계획관리 지역의 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계획관리 건용이 얼마야? 40도. 그거잖아, 100%잖아. 근데 지구단위 계획적인 완화가 되니까 최대치 물어봤잖아. 완화가 되면 최대 얼마까지? 150%까지. 그러면 40에서 150은 곱하기 2분의 3을 하라겠잖아. 오케이? 그럼 몇 프로 나와? 이거 안 해도 그냥 40에 150, 60 나와야지. 됐나요? 자, 또 여기는 뭐 곱하기 100 곱하기 2는 200. 됐나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1.5배하고 2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똑같이 이게 만약에 도시적에서 일반 주거지역이다. 근데 2종 일반 주거야. 2종 일반 주거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됐죠? 매수 허용되는 건용 최대치는 얼마야? 2종 일반 주거라니까? 그게 바로 건용이 나와야지. 2종 일반 주거의 건용 얼마야? 건용, 그게 건폐율 얼마? 60, 용적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지. 자, 지구단위 계획 1.5배하고 2배 곱하면 되잖아. 60에 1.5배 곱하면 얼마야? 얼마? 90. 250에 그렇지. 이게 답이지. 알겠죠? 어느 지역을 지정해도 다 할 수 풀어야 돼? 건용 알고 있으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시적이든 도시적 외적에서 건용이 완화되는데 일단 건폐율은 얼마 이내라고? 150% 이내. 용적률은 200%. 알겠죠? 수치문은 그대로 쓰시고 대신 이해할 때는 건폐율 150%가 어떤 의미라고? 1.5배 이내. 용적률 200%는 2배. 그러면 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 건용 암기돼 있잖아. 1.5 곱하고 2를 곱하면 끝나. 됐나요? 최대치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도시적 외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개발인가 가고 우리 기반시설 부담기업 한 2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도시개발법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나온 것도 풀어보시고 아마 지난번 암기장도 외우시고 알겠죠? 그렇게 꼭 외우세요. 그죠? 공원하고 도시 사용료가 다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D급 보이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했습니다.